몇 분이 몰려오더니 저희 주차장에다가 이 폴대를 세우는 거예요.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그랬더니 남의 사유지에다가 영업장 주차장에다가. 근데 왜 여기에요? 아니 이것 때문에 이 그림 걸었다고 이제 항해하러 온 거예요. 항해하러 와가지고 태극기 폴대 이거 세운 거거든요. 크게. 야 이거 사람들 몇백 명 오나 보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경하려고 다들 여기 애들 막 지금 사진에 안 보면 다 붙어 있어 여기. 우리도 이런 거 받아보는구나 하고 신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요거 다예요 이게. 너무 섭섭하더라고.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요렇게 하고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MBC만 왔어요. MBC. 역시 MBC 와가지고 막 이걸 찍어 가고 찍고 나서 다 갔어요. 섭섭하게 뭐 하나 읽고 이거 찍고 나서 가더라고. 그래서 경찰대만 여기 계속 서 있었어 여기. 오늘은 이제 엄마부들이 왔어요. 엄마부들이 왔는데 저희 주차장이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못 들어온다고 막았어요. 막았더니 여기 길이잖아. 할 데가 없잖아. 서성거리다 갔어요. 표창원 의원하고 다 엮어가지고 이슈를 키워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잘 안 되는 거죠. 노스트라다문에 이제 남은 건 황교안이죠. 황교안. 근데 이분이 진작부터 대선 행보를 우리 몰래 하고 있었어요. 총리가 이거 왜 해? 대선 행보를 혼자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이거 있잖아요. 원래 대선 후보들이 나왔을 때 하는 거. 시장 가는 거. 네, 시장 가가지고 이거, 우린 몰랐지. 몰랐는데 혼자서 막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할머니 표정 보세요. 이런 거 하고 막. 그럼 이게 이제 합참을 처음에 방문했던가? 대행되자마자? 거길 왜 가, 자기가? 합참 가고. 군대를 안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꾸준히. 근데 제가 보기에 반기문 전 총장이 후보로 남아있을 때는 이 양반이 특검을 연장하거나 혹은 헌재 소장을 임명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검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후보가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죠. 그냥 반기문에. 특검을 연장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지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헌재 소장 임명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양반이 여권의 1번 주자가 보수의 1번 주자가 되면 저는 그 소장 임명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에서는 이 양반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합법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뭐 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 많지만 뭐 새누리가 그런 거 따지나 시간을 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헌재 소장 카드예요. 이걸 던지잖아요. 물론 통과 안 돼요.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러면은 인사청문회 해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겠지만 인사청문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적격으로 판결하면 또 보내. 어쨌든 인준은 안 되겠지만 이 과정을 2달은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럼 3월 14일 지나가잖아요. 그 사이에도 헌재 심리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네, 소장 임명 절차 들어갔다고 해서 심리를 중단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3월 13일이라고 하는 기점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기점은 흔들릴 수가 있고 3월 13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언제라고 하는 기점이 등장하는 날짜가 없어요. 1월 말 3월 13일이라고 하는 헌재 소장과 그리고 지금 이경민 선생 헌법 재판관인가요? 네. 재판관이 두 번째로 관두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3월 13일 이전이어야 한다. 라는 기점이 존재했잖아. 그 기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는 2달이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끌려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황교안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런 리스크를 걸 만한 지금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죠. 반기문이 아웃되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둘까요? 저는 새누리한테 남은 카드가 뭐가 있겠냐 싶다는 거죠. 어차피 죽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가서 3월 13일 이전에 판결 나고 그리고 60일 이내에 대선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쟤네들은. 근데 뭐 여론의 지탄을 좀 받는다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보수는 후보가 없으면 직결할 거라는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매우. 그래서 이제 예상하는 바는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한 1, 2주 사이에 이 현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을 KBS, MBC 같은 데서는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뻔해. 너무나. 지금은 나경원 의원 혼자만 주장하잖아요. 처음에 간을 본 거죠, 간을. 페이스북에. 판사 출신이니까. 네가 일단 간 봐. 그리고 그런 여론을 만들고 그런 기사. 마치 대등한 의견인 것처럼. 임명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가 대등한 의견인 것처럼 기사도 내고 막 논란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남은 전략이고, 그 사이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띄우려고 노력하겠죠. 종편과, 그리고 이제 그 종편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신에 안희정 후보를 더 띄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진보는 분열해야 되니까. 황교안은 출마할 것 같아요, 그럼? 출마하는 거죠. 근데 출마 선언을 안 하는 거죠. 이 시점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대행이 길면 길어질수록 몇 가지 이점이 있는 거예요. 계속 대통령과 거의 근접한 그 지위로 있어 보이는, 보수가 좋아하잖아요, 원래 지지자들. 있어 보이는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거 던져서 시간 끌 수 있죠.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은 안 한다. 당연히 기대감만 계속 불러일으키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할 수는 없죠. 이 황교안 개인에게도 먹히는 그 카드라는 거죠. 너는 시간을 쭉 끌어가지고 그 지위를 유지하며 이런 행보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러자면 네가 카드를 던져줘야 돼. 근데 부담이 될 테니까 그런 여론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저는 반기문이 아웃된 것도 새누리의 힘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자가 있다? 당연히 기획자는 있는데 그 기획자가 예전에 김기춘 수준으로 전체를 뭐 이렇게 보수를 통할할 수는 없지만 새누리 기획자 있겠죠. 그러면 반기문 아웃은 너 나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차피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쪽에서 가지고 있던 카드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기문이 두려워하는 카드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면서 이 정도에서 접읍시다. 라는 제안이 충분히 갔을 수 있다. 시간을 끌 거에 대한 동의해요. 근데 제가 황교안이라면 이번에는 그냥 대통령 놀이만 하고 그다음에 법적 논란이나 이런 거 일으키지 않고 믿음직한 보수의 아이콘이 되는 것. 그래서 다음을 노리는 게 훨씬 낫죠. 이 양반이 정치인으로 커왔다면 당연히 그 수를 생각하겠지만 이 양반이 공무원에 불과한 사람이거든요. 어쩌다가 온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기회가. 누가 출마라고 시켜야 되잖아요, 공무원. 근데 이 양반은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반기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 공무원만 내내 하다가 자기한테 기회가 뚝 떨어진 거지, 하늘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해내갈 수가 없으니 그런 새누리당의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기회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가 뭐 새가 있어, 뭐가 있어. 자리만 있는 거예요. 대행이라고 하는. 4년 전에 벌써 조선일보의 Y라는 면에 황교안 얘기가 등장을 해요. 관상도 좋고 목소리도 좋다. 이 양반의 장점은 보수 기독교계의 표를 모을 수 있다는 게 하나 그렇죠. 있고요. 게다가 통합진보당 해산시켰죠. 네. 보수 진영이 보기 이 양반의 장점 많아요. 우리가 보기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남긴 업적은 없어요. 그래서 검찰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그 양반이 남긴 업적은 새벽 기도회를 조직하였다예요. 검찰에 새벽 기도회를 조직하여 열심히 했다. 다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 검찰로서는 약점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설 때 보수 기독교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임명진 위원장이 띄우기 시작했죠. 헌재 소장을 새로 임명하는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반기문이 사라지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쪽이 무주공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웃거리나 봐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 양반은 갔죠. 가긴 갔지만 여하간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특검을 연장하느냐. 동시에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다 한 달 이내에 벌어질 일이다.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특검 연장을 안 하고, 그리고 임명카드는 쓸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전에는 훨씬 낮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반기문 아웃되면서 높아졌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조기 대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거는 민주당, 야당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고, 이런 시도가 있으면 전화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런 거, 보세요, 여기까지 오긴 오잖아. 엄마 부대가. 많이 안 와서 그렇지. 자, 노스트라다무네. 저희가 노스트라다무를 통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예상해 왔잖아요? 제3지대니 나발이니 근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어요. 지금까지의 노스트라다무네하고는 다른. 기본적으로는 저는 원래 기획했던 그림의 변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새누리당 후보를 내고, 안철수 후보가 이쪽에서 뛰고,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 안철수 후보의 합의, 민주당 후보, 예를 들어서 문재인보다 더 높고, 그래서 대세론을 차단하고 이쪽에서 결국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이기면 그 내각제로 나눠 먹고 이쪽에서 보수가 이기면 당연히 뭐 좋은 것이고 그런 투트랙 플랜이 있었잖아요. 계속 얘기해왔던 그 구도에서 반기문을 빼고 이제 황교안이 들어간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전략이다. 3분지계 전략 똑같다. 근데 이제 선수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특검 연장과, 그 다음에 임명권이다.